안녕하십니까. 전북혈액원 제조관리부장 김송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혈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혈이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고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농축 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따라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수혈용 혈액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 원재료가 되는 혈장 성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혈 기록카드를 작성합니다. 헌혈 기록카드를 작성할 때 헌혈 금지 약품, 약물 및 예방접종, 감염병 종류 및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고병, 헌혈 금지 지역,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잘 숙지하고 작성합니다. 그 후에는 헌혈 상담을 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헌혈 경력 조회를 합니다. 빔스를 통해서 과거 헌혈 경력과 검사 결과를 조회하는데 헌혈 유보군이란 DDR이라는 것은 헌혈을 일정 기간 보류해야 하는 헌혈자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정기 헌혈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과거 혈액검사에서 한 번 이상 양성 결과가 있었던 분들은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됩니다. 헌혈 전 검사에는 첫 번째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고 두 번째 혈액형 검사, 그 다음에 혈액비중 검사, 혈소판수 측정, 문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헌혈 선택은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 제제별 병원 수료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 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혈 헌혈이란 무엇일까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체열하는 것으로서 320ml와 400ml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혈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는 320cc, 만 17세부터 69세까지는 400cc를 체열하며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몸무게는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 이상. 단 400cc 전혈 헌혈은 남녀 모두 5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혈액 비중은 혈색소 12.5g 이상이어야 하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90 초가 180 미만, 이완기 혈압은 100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헌혈 가능 일자는 헌혈로부터 8주 후 약 연 5회까지 가능합니다. 성분 헌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혈소판 성분 헌혈, 혈장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혈소판 성분 헌혈은 성분 체열기를 이용해서 혈소판만을 체열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덜 돌려주는 헌혈로서 약 한 250cc 정도 체열을 합니다. 혈장 성분 체열은
성분 체열기 이용해서 혈장만을 체열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장에 되돌려주는 헌혈로서 500cc 정도 체열을 합니다. 혈소판 혈장 성분 체열은 성분 체열기를 이용해서 혈소판과 혈장 성분을 체열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로서 혈소판은 한 250, 혈장은 300 정도 체열합니다. 성분 헌혈은 혈소판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은 만 17세부터 59세, 혈장 성분 헌혈은 만 17세부터 69세 가능하고요. 역시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몸무게는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 혈액 비중은 혈색소로 12.0g 이상입니다. 혈압은 역시 수축기는 90mmHg 초과 180mmHg 미만인 자에 한하며 이항기 혈압도 100mmHg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단백 수치는 6g 이상이며 혈장 성분과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에 한합니다. 혈소판 수치는 혈소판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인 경우에 15만 개 이상이어야 되며 소요 시간은 혈장은 약 30 내지 40분 소요, 혈소판 혈장은 약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헌혈 가능 일자는 2주 후 같은 요일에 가능하며 성분 헌혈, 혈장, 혈소판 혈장은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헌혈 증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 시 헌혈 증서를 제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헌혈 유공장이란 헌혈 횟수에 따라서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 명예대장 300회로 구분해서 수여합니다. 혈액검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검사로서는 혈액형, SUV, 혈액형 A형, ABS,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HTLV 항체, 매독 항체, ALT, 총단백, 핵산 증폭 검사 등이 있습니다. 핵산 증폭 검사는 현재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에 있어서 기존 효소 면역 측정법보다 HCV는 60일, HIV1은 10일 정도 윈도우 POR를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선진화된 방법입니다. 추가 검사로서는 말라리아 항체, AST, 간기능 검사,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소질소, BUN 검사 등이 있습니다. 혈액 종류에는 전혈, 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 성분 체열 혈소판, 동결 침전제제, 신선 동결 혈장,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 등이 있는데 전혈은 대량 출혈이나 수술 시에 사용하며 농축 적혈구는 적혈구 부족 또는 기능 저하 시 철결핍 빈혈, 악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빈혈, 일산화탄소 중독에 사용하며 농축 혈소판, 성분체열 혈소판은 혈소판 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 환자, 급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사용합니다. 동결 침전 제제는 혈우병이나 제8응고인자 결핍 시에 사용하며 신선 동결 혈장은 DIC, 중증 간질환,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 등에 사용하며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는 발열성 수혈 부작용의 예방 이런 등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장기 이식 환자 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 공급은 혈액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정된 혈액은 성분 제제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됩니다. 이는 우리는 수혈형 혈액 공급과 의약품 제조용 혈액 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 종류에 따른 혈액제제 사용량 상위 10개의 질환을 보면 급성 백혈병, 림프 및 비급성 백혈병, 각종 암, 이게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간질환, 외과수술, 적혈구 질환, 위장관 출혈 등이 있겠습니다.